자, 반갑습니다.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 라이브 생방송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란다. 좀 멋있는 글을 하나 또 페북에서 제 패친이자 우리 여행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오영수 K-트래블 아카데미 그 대표님께서 페북에 인상에 남는 좀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요거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행업계 분들은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지만 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또 신상품을 개발하는 일 이전에 그동안 우리 여행사를 이용했던 고객에게 생존 신고도 하고 안부도 여쭙고 여행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잘 버티겠다고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승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저승에서도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는 영화의 대사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여행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확실히 우리 오영수 대표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행상품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가졌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에 앞서서 기존의 단골 우리 고객들한테 안부 전화라도 안부 연락이라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주제가 있죠. 주제가 있는데 그 전에 저거를 좀 주요 뉴스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주요 뉴스 그래도 몇 개 좀 전해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홍콩 소식 하나 있고 에어부산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자, 먼저 홍콩 소식이 좀 하나 있는데요. 홍콩 소식. 홍콩이 한국을 포함해서 트래블 버블 추진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자, 홍콩이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 대상으로 여행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트래블 버블 협의 추진 대상국 중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어서 빨리 좀 되도록이면 협의를 추진해 보자 뭐 이런 소식입니다. 아울러서 홍콩광청 한국사무소가 최근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카카오톡 이용해서 마케팅 활동도 또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발표를 저희가 한 거를 좀 보도해드린 바 있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예전에 저희가 한번 몇 주 전에 보도해드렸는데 도착지 없는 비행 오늘 10일 날 첫 운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관광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실습 차원에서 떴는데 향후에 일본, 대만 등 근거리 국제 항공 운항도 고려 중이고요. 국제 항로죠. 이 국제 항로 상품이 구성될 경우 기내 기내에서 면세품까지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에어부산이 오늘 그 비행기 뜨면서 밝혔습니다. 국제선 항로 일본, 대만 근처 그냥 떴다가 내리지 않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고 일본에서도 아마 인기라고 그러죠. 이런 상품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그러죠. 자, 마지막 오늘 주요 소식인데 서울관광재단이 신촌의 감성 코스,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코스를 알려왔습니다. 청춘의 거리 신촌, 그 다음에 뭐 홍제천 쪽, 홍제천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왕시장 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보시면 이따 밤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독도 항공 다녀오기도 좋은데 의미 있고 맞아요. 맞아. 독도 맞아. 독도 항공을 가는 거야.
우리 정 대표님, 독도를 비행을 하는 거지. 꼭 국제선 아니더라도 독도 가서 좀 기술적으로 괜찮다면 조금 최대한 뭐라 그러죠 이거? 최대한 낮게 날릴 수 있는 데까지 날아서 저기 그렇게 낮게 안 날아도 되겠구나. 저기가 우리 독도입니다. 예, 우리 독도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안에서 독도는 우리 땅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국적인 상품, 국뽕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에어부산 뉴스 보도 나간 다음에 어떤 분이 계속 악성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햇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햇소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품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또 호주 퀀타스 항공은 남극을 다녀오는 프레미. 역시 호주에요. 우리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 여행사 대표님이신데 이 호주 뉴즈 호뉴 전문이시거든요. 근데 호주 퀀타스 항공 있잖아요. 이게 남극에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극은 대표님이 이게 착륙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예, 남극 착륙을 안 하고 남극 다녀오는 프로그램.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많았구나. 저는 이게 그냥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항에 가서 랜덤 아무거나 제비 뽑아갖고 가는 여행 이런 거 특이한 건 여행 상품은 있었어도 이렇게 비행기만 타고 내리는 상품들이 있었네. 상공에 남극 상공만 다녀온대요. 이게 좋네. 비싼가요, 대표님 이거? 잠깐 호주에서 남극 안 멀겠네. 남극은 북극은 먼데 멀지는 않겠네. 그쪽 가격 비싼가요, 대표님? 요거 하나 좀 알려주세요. 가격은 어때요, 보통?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중하 뭐 이런 상품들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항공사들 오늘은 여행사 얘기보다도 항공사 얘기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항공사들이 이런 여행 상품 하는 거 괜찮아요. 사실 뭐 당장 급하니까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 뭐 해갖고 여객기 의자 다 뜯어갖고 거의 다 화물 싣고 가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되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 상품 한번 아이디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칸타스 항공이 남극 다녀오는 프로그램 지금은 없는데 가격은 좀 비싼 편이랍니다. 근데 뭐 호주의 그 GDP 대비하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좀 있으신 분들은 땡전 있으신 분들은 있으니 많으니까 그런 분들 이런 상품 개발하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평소 때는 이런 상품이 택도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비행기만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 일정 이런 상품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품들 항공사에서 한번 귀 기울여서 제가 뉴스는 봤는데 괜히 여객기 자서 뜯어내는 모습이 이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 뭐 마음도 아프고 다음에 또 의자 갖다 붙이는 것도 뭐 안정성 다 검토받았다고 그랬지만 이 안전에 과연 정말로 괜찮은 건지 요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아이디어 머리 맞대고 또 해외 사례 같은 것 좀 해서 알아보고 해서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트래블 데일리 라이브 방송,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가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9월 10날 목요일 저녁 8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네요. 많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도 일단은 10명 이상 한번 가보자.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큰 욕심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무슨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나라 항공사가 많나 적나 또 적당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댓글로 참여해 주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의견을 계속 읊어드리고요. 의견이 없으면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항공사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 저는 뭐 이왕 생겨난 항공사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생겨서는 좀 안 좋지 않겠냐. 여행산업, 항공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또 어떤 분은 또 더 늘어나야 돼. 그래야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고 더 늘어나야지 항공권이 싸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랑은 큰 상관은 없죠. 그죠?
우리 대표님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꽤 공감이 되어서, 다른 제주도에 있는 한 언론사의 어떤 분이 기고를 하셨는데, 요 기고한 거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어떻게 나가고 있지? 컴 화면만 나가고 있나? 요게 됐네요. 그죠? 예. 자,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볼게요. 글씨를 잘 보이시죠? 예. 자, 이게 제주의 소리라는 제주 쪽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고, 이거 글을 기고하신 분은 또 밝혀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상빈 제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이제 아무래도 환경 쪽 맡으신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 관련한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이렇게 남기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항공사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전 세계 항공업계 직격탄 맞았습니다. 그죠?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내용,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세계 관광협회 있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코로나19 전 세계 항공여행산업에서 1억 개 이상 일자리 사라질 거, 한국 포함해서 6,340만 개 일자리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사업 한다는 것이 별로. 그렇죠. 지자체에서 항공사업 하는 것도 별로입니다. 이번에 지자체는 아니었지만 이스타항공도 지금 뭐 말이 아니죠. 완전히 망가진 거. 예, 망가진 상태고. 세계관광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올해 국가 간 관광객과 전세계 탑승객 수가 지난해보다 80% 줄을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시장 재편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내용이고요.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신 항공사죠. 태국의 타이항공은 전 세계 항공업계가 항공업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타이항공이. 그래서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이게 좀 된 기사입니다. 이게 6월달 기사라 파산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는 좀 이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항공도 창사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실크에어도 6월까지 96% 운항 감축했고, 중남미 또 대표적인 항공사죠. 라탐 항공과 콜롬비아 국적항공사 아비앙카, 그리고 호주의 2위 정도 되는 항공사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의 노르웨이지안 그룹 항공사 4곳, 그리고 남아프리카 항공 등 4월부터 연달아 파산 신청 선언했죠. 그나마 한국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중동의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과 두바이의 저비용 항공사죠. 플라이 두바이도 감원 추진 중이고요. 근데 에미레이트 항공은 그 이후 소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독일 정부 루프트한자 항공의 9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2원 정도 구제 금융 지원하기로 6월에 했었죠. 그리고 또 유럽 쪽에 에어프랑스와 KLM 항공사도 프랑스 및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 지원받기로 했고, 알이탈리아 항공은 뭐 다시 국유화됐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알이탈리아 항공 한국 사무소도 거기 직원분들 제가 많이 아는데 그 직원분들 거의 그만두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알이탈리아 항공사도 다시 이탈리아 정부에 자금 투입돼서 국유화됐다는 소식은 아마 많으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미국 쪽 한번 가볼게요. 미국은 3대 메이저 항공사죠.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각각 58억, 54억, 50억 달러 지원받았지만 아메리칸 항공은 5,100명 해고하기로 했고, 델타 항공은 지원 부서뿐만 아니라 조종사와 승무원까지 9만 1,000여 명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달 기사입니다. 그 이후의 변동까지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 저도 알아봐야 됩니다. 보잉사도 한 10% 정도 감원했고,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항공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계속 적자죠. 적자고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등 모두 영업손실, 당연히 영업손실 났겠죠. 예.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뭐 아마 내일쯤에 9월 11일쯤에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이 무산, 백지화 거의 되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또 관여를 할 것인가 새로운 조정안이 내일 9월 11일 나올 예정이죠.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경영 위기 상태였죠. 코로나 이전부터. 대한항공 올해 1분기 영업손실 566억 됐고, 아시아나도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각각 2082억, 5490억 원 손해봤습니다. 예. 뭐 부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요건 생략을 좀 할게요. 자, 국내 LCC 저비용항공사 한번 볼게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도 지난해부터 적자 전환됐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적자 폭 더 커졌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았으니 더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19년 코로나 전이라 하더라도 2019년 요점 한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전이라도 이렇게 각 항공사의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죠. 그죠? 아시아나항공 마이너스, 대한 마이너스, 에어부산 마이너스, 진에어, 이스타, 티웨이, 제주, 에어서울. 그나마 에어서울이 제일 적은데 당기 순이익 손해가 가장 적은데 이거는 뭐 그만큼 운영 횟수가 돌리는 그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상 최대의 승객을 매년 맡고 있는데 운행할수록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 뉴스라고 말씀드린 게, 이분이 이 문성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이분이 아주 좋은 이 업계에 대해서 파악을 굉장히 잘 하고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운항을 할수록 더 적자인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2005년 저비용항공사의 출범 이후 최근까지 허가 난립이 지속. 국토부에서 계속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허락해줬죠. 그죠? 예. 국내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거라는 경고는 이미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지난해 국내 항공사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서 뭐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객수는 여객수가 국내 항공사의 여객수는 1억 2,303만 명, 2,336만, 1억 2,300만여 명, 기록을 했는데, 사람은 많은데 영업적자 역시 사상 최악 기록했고, 국내 공항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제주공항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공항 이용객 3천만 명이 기록했으면서도 제주항공을 비롯한 전 항공사가 적자에 빠진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유를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두 개 나올 수 없나? 두 개? 저도 나오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실은 출혈 경쟁에 있다. 국내 1위 대한항공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매출 7조 7천억 원이었는데 킬로미터당 여객 운임은 93.9원으로 3%가량 줄었어요. 운항하면 할수록 손해란 얘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비용항공사 1위 제주항공도 지난해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킬로미터당 운임은 전년보다 7.6% 떨어졌고요.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저비용 항공사도 승객은 늘었지만 운임이 낮아 운행할수록 적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좋겠죠. 고객은.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LCC가 허락을 받고 운항을 시작하면서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엄청나게 덤핑 가격으로 갖다 때려 부으니까 그거 이상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게
받겠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의 부산 KTX 편도보다 지금 낮죠. 예. 자, 영업 1분기 영업각 손실도 나와 있고 좀 넘어갈게요. 자,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항공학과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19년 대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상황이 더 발발했죠. 홍콩 자유화 운동이에요. 8월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 생각이 여파가 컸죠. LCC, 특히 LCC 같은 경우는 홍콩과 일본, 중국이 많이 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갔던 일본 불매 운동 여파 때문에 일본 시장이 죽으면서 우리나라 특히 LCC 항공사들의 손해가 더 가속화됐죠. 단거리 중심의 저운임 고빈도 전략으로 항공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한 국내 LCC 항공산업은 그 현재 티웨이 항공이죠. 2005년에 출범할 때 한성항공이었는데 취항하면서 2018년까지 6곳으로 늘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조차도 자회사를 운영하는 등 저가 항공사 있죠. 에어서울도 있고 에어부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양적으로는 규모 면에서는 성장을 했죠. 그죠? 그러나 인구 5천만의 국내 항공 이용객들의 수요 증가는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고 국내에서 유일한 장거리 항공기 수요 노선인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수익 노선의 확보는 치열한 슬롯 확보와 운임 경쟁에 시달려야 했다. 201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일본의 단거리 해외 노선 확보를 통한 수익 구조의 다변화가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불안한 사드 배치로 미국, 중국, 일본 관계 악화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까지 겹치면서 단거리 해외 중심의 수요는 급감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맞는 말을 이렇게 잘 쓰셨지? 자, 환율 상승 얘기도 있습니다. 달러 환율 압박, 수익성 악화에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달러의 환율 압박으로 LCC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특성상 항공사들은 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가 상승, 국제 유가의 경우 2018년 중반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50% 이상 뛰어올라 항공사들은 상당한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환율 상승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항공업계에 환율이 10원 오르거나 내릴 때 대한항공이 약 79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환율 10% 변동 시 2,046억 원, 제주항공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항공사들의 적자 폭은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좋은 지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행업에 대해서 그냥 여행 가벼운 여행 컨텐츠를 지금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 해서 좀 전문적인 얘기라 좀 재미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돼요. 저희는 전문적인 그 분들한테 최소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전문적인 좀 얘기를 하는 거라 항공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여행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일반 분들 이거 굳이 몰라도 돼요. 그래서 꼭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국토부가 2019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프리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 업체 신규 운항 허락해 주면서 한국을 세계 최다 LCC 보유국으로 등재를 시켰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많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출신의 어떤 분들이 국토교통부 많이 간다. 그래서 노선 배분할 때도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옛날에 나왔는데, 아무튼 누가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국토부에서 이런 사태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LCC를 항공을 계속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제항공사와 기존 6개나 되는 LCC가 있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3개의 새로운 LCC 면허를 발급한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항공업계로부터 놀라움과 함께, 여기가 중요해요. 놀라움과 함께 우려와 비웃음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분이 말씀드리지만 항공 관련 환경 관련 단체에서
쓰신 글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는 있죠, 충분히. 자, 한국의 LCC는 미국과 같은 숫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정도 많죠. 예.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구 13억의 대국도 중국보다 LCC가 3개 더 많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자, LCC 일본이 LCC가 8개. 자, 이거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로. 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구 대비 저가 항공사, LCC죠. 예, 항공사 수입니다. 자, 인구가 요 살색. 예,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요즘에. 요거. 아무튼 요거. 그 다음에 저가, LCC가 요 파란색. 그래서 미국이 인구가 3,300만 명인데, LCC가 9개. 일본이 1억 2천인데, 인구가. LCC가 8개. 예. 자, 그리고 중국이 6개밖에 안 되고, 독일이 5개, 캐나다 4개, 프랑스 1개. 한국은, 이렇게, 인구가 제일 적자 5천만 명 보고, 저가항공사 9개로 랭킹 1위. 우리는 뭐, 1위 아니면 안 해. 1위 아니면 꼴등 아니면 1등. 예, 이것도 화끈하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18년 국토부가 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추진계획 발표했을 당시에 항공안전의 위협과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고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LCC 면허 시험에 심사에 뛰어든 신규 업체는 에어로케이, 프라이양양, 프라임항공, 프라이양양 지금 뜨고 있죠, 그죠? 운행이 허락을 받아서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자, 이게 다 됐으면 지금 이거 코로나 사태 때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뭐 이스타항공의 우리 그 직원분들 지금 그 상황 되니까 지금 당장 나와서 길거리에 나오고 나앉게 생겼는데 이렇게 무작정 막 항공사 허락을 내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당장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새롭게 허가를 내준 3곳 중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프리미아를 제외한 프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강원 양양공항과 충북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였는데 항공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LCC가 선정된 이유가 국토부가 왜 이런 이유냐면 국토부가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죠. 예. 에어로케이 항공, 에어프리미아는 첫 비행기를 띄우지조차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에어로케이가 뭔가를 띄운 걸로 알고 있네, 그죠? 6월달 기사라. 예. 지금 그 이후 변화는 제가 너무 작은 항공사라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항공사가 아무튼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잘못된 양적 팽창 위주의 항공정책 전환 시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정책 전환의 당위성이 높아졌다.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국 사례라 흔하지 않은 그 내용이라 한국보다 많은 LCC를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고 미국과 같은 수의 LCC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국내 항공업계가 대형 국적사 한 곳과 중형 한 곳 또는 대형 한 곳, 중소형 LCC 3곳 정도 생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항공사들이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경쟁을 거쳐 FSC인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LCC인 사우스웨스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좀 문제가 많이 내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외항사에 빗대서 하는 것 같고. 자, 미국, 중국, 일본 관계 악화와 한일 관계 악화 등 현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항공 여객 매출의 80에서 90%는 국제선 매출이 차지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장 논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마지막 한번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양적 팽창 위주의 항공좌석 무한 공급 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항공기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저비용 항공사까지 한 좌석 비우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항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항공업계는 그 비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코로나19 이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전면적인 재편은 돌이킬 수 없는 게 대세다. 예. 그러나 여기 또 중요하네요. 마지막 부분.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만 여기서 유독 자유롭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 각 부처에서 부처의 특성에 맞도록 장려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국토부 항공부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무하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약간 3달 전 기사라 지금 항공사에서 그 뭐죠? 다 안 채우잖아.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75% 정도만 75% 정도만 채우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75% 정도 채우는 걸로 뭐 요건 이제 한 말씀드리면 6월 달 그 관련한 보도 내용이라 저희가 지금은 조금 또 이렇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모습이 제가 이거를 기사랑 화면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화면에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많이 댓글 참여가 오늘 별로 없어서 제가 저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항공사가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스타항공은 지금 지금 누가 인수하기도 굉장히 지금 애매한 게 오너 일가로부터 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 인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나. 지금 나오는 뉴스 보도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적자 폭이 계속 되고는 있지만 에어부산 티웨이 그 다음에 진에어도 제가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어제 소식 전해드린 거 보면 진에어가 웬만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보다 더 7월달이었나요? 8월달 국제선항공이 진에어가 저기보다 더 많았죠. 보시면 진에어가 공급석이 74만이고 대한항공이 77만이고 아시아나가 74만인데 여객 인원은 56만으로 46만 48만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아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참 궁금하네. 과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댓글 토론 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 많은가 적은가 또는 적당한가 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댓글 좀 구경만 하지 마시고 댓글로 좀 한번 참여해 주세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 굉장히 쉬운 결론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사 너무 많다. 너무 없애야 돼. 그렇다고 또 없앨 수는 없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댓글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제가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정 대표님 또 이런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외국 호주 같은 데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호주 같은 데는 호주는 이제 퀀타스 항공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항공사가 있어서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죠? 외국은 보면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러고 우리가
해외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표류도 보셨지만 항공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있지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쪽에는 에미레이트 항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 델타, UA, 그 다음에 또 멕시코 쪽은 아에로멕시코, 네, 프랑스는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쪽도 그렇고, 독일도 루프트한자로 대충 돼 있고, 북유럽 쪽에 핀란드 근거로 중심으로 해서 또 피네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만 너무 많아. 예. 퀀타스, 그렇지. 호주는 또 저기가 있죠. 퀀타스 외에 제스타, 그 다음에 버진 오스트리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기 있었구나. 호주 저기 LCC 뭐였지? 저번에 작년에 한참 제주항공이랑 저거 해갖고 저기 직항 뜬 거 있잖아. 그게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행사하고 관계자분들도 와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주항공이랑 같이 공동 운항하는 항공사 이름이 뭐였죠?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지금 그때 한참 이제 시작했는데, 그죠? 시작했는데 이 항공사가 그렇게 되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 이거 참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숨지기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제스타였나요, 그게? 예, 제스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관계자분들 오셔갖고 기자간담회 하고 미팅 갖고 해서 공항에선 또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참 얼마 시작도 못 해보고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거 말하자면 끝이 없죠.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꼬이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항공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죠. 왜냐, 운영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리스크도 이럴 때는 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이게 국유화 시키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너무 힘들어지면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여행사의 어떤 규모와는 또 다른 그런 얘기죠. 그냥 망해가게 납두면 안 되니까. 근데 여행사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몸집도 작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요. 우리 여행사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는 그렇게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 여행사는 지원을 요렇게 무슨 저거 하듯이 코 묻은 내게 뭐 준다듯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산업 자체 규모가 크고 이 규모 자체의 크기가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나서서라도 좀 구해줘야 되는 그런 좀 산업 구조죠.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래서 아무튼 여행사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어느 나라 여행사든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저기 토마스 쿡이 OTA 쪽으로 다시 일을 한다는데, 그건 이제 그쪽 나라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하나투어도 하나허브를 탄생시켜 놨다는 건,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제대로 파악이 되고 현황이 나오겠지만, 직원 수로 합시다. 대표님, 그래, 이거 날카로워. 근데, 대표님, 직원, 그러니까 합친 거랑 같은 게 아니에요. 항공사 하나의 직원 수랑, 한 개 항공사의 직원 수랑, 또 다른 하나의 여행사의 직원 수랑, 이렇게 대비가 돼야지. 아니, 대한민국에 2만 몇 개 여행사가 2만 몇 개로 대략 되는데, 2만 몇 개 합친 여행사 직원이랑 항공사 하나 그거랑은, 그렇게 비교는 좀 아닌 것 같고, 대표님. 웃으라고 한 소리죠. 고맙습니다. 당연히 직원은 여행사가 많죠. 그렇다고 쪽수로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자체의 규모로 봤을 때, 여행사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이럴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 투어를 한 2,500명 보고, 근데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직원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500명 넘을래나? 예를 들어서
에어서울 같은 경우 2,500명 넘을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토에 2,500명 잡으면 그 삐까삐까하면, 그러면 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뭐 하나토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라에서 구해줘야겠네? 뭐 이런 논리가 또 나름대로 또 갖다 붙이자면, 네? 갖다 붙이자면 또 이런 논리도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아무튼 예. 유권자 대표님, 우리 지금 댓글 한 대표님이 유권자가 많잖아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유권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면 맞아. 근데 진짜 막 듣고 보니까 맞네. 어차피 이런 정책 결정은 각 부서에서 또 행정부의 수장들이 누구야? 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장하잖아요. 대부분 뭐 차관급들이 장관 되는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물잖아. 웬만한 행정부서에는 다 정치인들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유권자의 표를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유권자에 따라서 표가 그러면 유권자 많은 산업 분야 중에서를 더 정부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네. 좋아. 이 논리 좋네요. 이 논리가 맞아. 이게 처음 나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요. 유권자가 많은,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러면 우리 업계에서는 유권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장점을 그동안 못 살린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다가? 요거 괜찮네. 유권자가 많아서 괜찮다.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 근데 유권자는 많은데 또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여행사만 놓고 보자고. 여행사에서도 또 너무 이념적으로 좌우가 너무너무나 갈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겪어본 바를 잠깐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좌와 우로 나누고 좌를 진보라고 보고 우를 보수라고 봤을 때 우리 여행업계는 그동안 좀 보수적 우파 성향이 좀 많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나보는 사람들이, 제가 취재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뭐 임원들, 그 다음에 CEO 분들이 많아서 그럴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 정도 급 그 직위로 따지면 그분들령은 약간 우파 그리고 보수 쪽이 좀 많어. 그리고 저의 페북 친구들을 보면 여행업계 대부분인데, 또 이제 내 나이 또래나 젊은 분들은 또 좌파면서 좀 그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연령대에 따라서 대략적인 우리나라 추세에 따라서 대략 그렇게는 갈리는데, 그런데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보수 우측 성향 오른쪽에 약간 가 있는 듯해요. 자, 직원 수로 합시다. 여행사는 직원 수가 많아요. 요거는 여행사가 중구난방 힘이 적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보수, 젊은 친구들은 진보에 맞아요, 대표님. 이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누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다 아는 그분은 뭐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막 광화문 태극기 집회도 막 다녀오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뭐 제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가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작년에 나가시는데, 그 정도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저쪽, 그 다음에 또 아니신 분은 또 이쪽,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갈리는 성향들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건 뭐 이제 꼭 여행업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행업을 하면 아무래도 해외와의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여러 가지 문화, 뭐 그런 또 뭐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오픈 마인드가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그렇지 않는 주제가 반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좀 어떻게 좀 나쁜 표현하자면 꽉 막힌 분들도 많고, 좀 열려있는 그 어떤 서양 문화, 서양식 사고방식이 아닌 분들이 의외로 꽤 되더라고. 오히려 더. 저는 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참 기자로서 취재를 하고 왔다 갔다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요. 근데 이게 과연 개인 성향의 문제인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해외, 예를 들어서 서양의 문화가 결코 굉장히 개방적이거나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결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오히려 요즘에 뭐 홍콩이란다, 중국 같은 데 가봐요. 오히려 더 저기 막 젊은 친구들 막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게 여기가 도대체 중국이야, 여기가 어디야 할 정도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지구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서양 문물, 서양 문화가 굉장히 뭐 앞서가고 개방적이고 뭐 그렇다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예. 그 옛날 말이고,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한 20년 사이에,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 20년 사이에 이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문화와 습관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뭐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막 열려있고 동양 사람들은 막 갇혀있고 막 조선시대 사고방식,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는요. 그죠? 네,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한번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여행 상품 같은 거 짤 때도 많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서양인들 있잖아요, 미주 쪽이나 또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인바운드 한국 와서 오히려 더 너무 또 놀래는 경우도 또 흔히 또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생각나서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벌써 한 50분이 지났네. 예, 뭐 주저리 얘기하다가, 오늘은 뭐 재미로 따지면 재미는 그렇게 없었죠. 그죠? 여행사 막 요즘에 어떻게 어렵고, 여행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여행사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여행사는 이제 글렀습니다, 우리 패키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단체 여행 끝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조금 이렇게 하긴 하지 귀에. 근데 뭐 이런 항공 얘기도 한번 좀 전문적인 얘기도 해줄 필요는 있어요. 저희는 뭐 그냥 일반 여행 뭐 목적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재밌게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얘기도 가끔씩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더 아이아따 레졸루션 얘기 나오면 또 골치 아프지 뭐. 그리고 뭐 수수료 얘기 나오고 하면 우리 또 골치 아프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가끔 해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줄 거고, 또 때로는 좀 가벼운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뭐 여행지는 어디였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리를 좀 잡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다시피 지금 매번 기술적인 문제 계속 좀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화면의 퀄리티, 뭐 소리의 퀄리티, 송출의 퀄리티에도 매번 좀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기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우리 정 대표님 계속 오늘 좋은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따릉이 저기는 언제 나가시세요? 따릉이, 내가 사실 따릉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또 나도 그거 진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 느낌을, 희망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얘기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작년 12월에 영국 관광청에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중국에서 행사해요. 중국 시안에서 행사를 하나 있어요. 대표님 다음 주에 시작하신다고요? 날씨 추워지니까 몸 조심, 건강 찬바람 조심하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중국 서안을 출장을 갔다 왔어요. 영국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 온 다음에 한국에 있는데, 얼마 뒤에 우한폐렴 나오더라고.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을 저만 기억하겠지. 제가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 뉴스를 라이브가 아니라 매일매일 동영상 뉴스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때 초창기에 제가 우한폐렴 초기에 이거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느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이게 그냥 한국에서 뉴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나라 무슨 미국 독감 한 것처럼, 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뭐 이런 아무 남의 나라 얘기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상 저거 중국이랑 우리가 왕래가 이렇게 많은데 또 우한이고 하면은 저거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더라고. 불안하더라고.
아니나 달라 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일파만파 커져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느낌이라는 게 저는 저의 느낌을 믿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업체에서 들어오는 자료도 그렇고 그냥 업체부터, 이거 물론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그냥 어제부터 느낌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이 코로나 상태에 관련된 느낌이야.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있고 논거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느낌이 이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뉴스를 골라서 들은 거는 아니에요. 뭐 무슨 뭐 항체가 뭐가 해고 뭐 치료제가 나오고 조만간 나오고 이런 뉴스 별로 없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느낌이 이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인제 돼서 겨울 전에는 이르면 12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겠냐, 없어져서 이전과 같은 평온한 상태로 급속도로 빨리빨리 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냥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 좋은 느낌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뭐 계절이 한참 더웠다가 시원해져서 그냥 기분이 이렇게 전환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뭐 치료제가 됐던 백신이 됐던 우리가 예상은 좀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은 한참 더 있어야 된다고 예상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런 예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통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빨리빨리 돼서 좀 회복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좋은 느낌 있죠. 막 왠지 느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건데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기운이 막 그런 기운이 온 것 같아. 뭐 물론 저는 뭐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기분이 그래요.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을 먹으면 또 현실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코로나, 저 기사에서도 웬만하면 코로나19 이건 빼요. 웬만하면 문맥상 꼭 이게 들어가야만 말이 될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빼요. 예, 웬만하면 빼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이제 좋아질 거다, 금방 정상화 될 거다, 우린 잘 될 거다라고 말로써도, 진짜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말이 씨가 돼. 말이 뱉으면 씨가 돼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나는 것처럼 옛날 말 틀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호주 같은 데서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호주가 의학이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부탁드리 개인적으로 말이 씨가 됩니다. 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 뱉으세요. 그럼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이지만 이걸 타고서 날아가서 막 퍼져서 막 한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이 말이 씨가 되니까 이 말을 계속 퍼뜨려. 그래서 잘 될 거야, 코로나 없어질 거야, 빨리 잘 될 거야. 그래서 계속 말을 퍼뜨리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시면 이게 말이 씨가 돼서 현실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저는 어떤 이런 신념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그 1년 가까이 지금 잘 버티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좋은 말만 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행업계의 영광은 다시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와서 한번 대박 가보자고요. 내년에 아웃바운드 4천만 보내고 인바운드 3천만 받읍시다. 예. 자, 내년 2021년 아웃바운드 4천만 그리고 인바운드 3천만 받읍시다. 우리 잘 돼서 분명히 될 겁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호주에서 무슨 암 치료 물질 개발했다고, 암 치료? 유방암 치료 물질을 개발했다고 해요. 호주에서. 대단하네, 이것도. 이 사실 더 무서운 게 암이거든.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가잖아, 웬만하면. 좋네. 호주도 의학 이게 난 잘 모르는데. 그래요. 아무튼 좋은 말만 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좀 센세이션한 테마를, 오늘 결론 해주셔야죠. 오늘 결론이요? 오늘 결론 없어요. 결론 없고, 그냥 제 생각은 항공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어느 항공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근데, 지금 약간 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내일 발표를 보고 와야 될 건데, 지금 LCC 중에서 몇 군데 좀 불안불안한 데는 이 기회에서 어떻게 조금 잘 서로 간에 충격이 없게 잘 좀 마무리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그 항공사 허락은 이제는 전 필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야 자, 항공사도 합병하고 정리해서 3개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 우리 대표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항공사도 합병하고 정리해서 3개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데 지금 있는 거는 없앨 수는 없잖아. 더 무리가 가니까 지금 있는 거 갖고 운영은 하되, 예? 여기서 더 생기면 가격 추절 더 생기고 가격 경쟁 완전히 더 망가져. 그럼 이런 사태가 또 오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면 나라에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을 굳이 말하자면 지금 있는 거 갖고 잘하자 그냥. 예, 지금 그냥 하던 대로 잘 지금까지 있는 대로 하고 더 이상 뭐 생겨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지자체에 관계되시는 분들 뭐 좀 이렇게 특히 그 있잖아요, 당선직들, 당선직 우리 그 저기 분들, 응? 그때 무슨 뭐 하나 저기 세우려고 항공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 지역에 여행 콘텐츠가 그걸 하시면 돼. 그거 확실하면 오지 말라 그래도 가니까 쓸데없이 무슨 공항 어쩌고 거기에 지역 항공사 하지 마요.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우리 업계 발전을 도와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 1시간 정도 됐고요. 오늘 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최대 들어오신 분이 한 5분 정도 되네요. 자, 저 일단 당분간 저는 20명 실시간 목표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좀 더 좋고 재미있는 소식 갖고 올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돼서 저도 이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